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발걸음이 가볍죠?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도 많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비가 저녁에 오고 아침에 안 와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몇 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따라해보세요. 기쁘게 살자. 이 소리 참 자주 해요. 그런데 요새 5, 6월에 나가면은 논두렁에 뜸부기가 뜸북 우는데 누구도 뜸부기한테 니는 왜 그 소리만 할 줄 모르나 다른 거 없나 2절 해봐 2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저 노벨리스 앞에 걷는데 가다 보면 뻐꾸기가 뻐꾹 우는데 참 정겹게 들리는데 한 번도 뻐꾸기가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 우는 거 못 봤어요. 뻐꾸기는 죽어나 사나 뻐꾹밖에 몰라요. 그래도 듣기 좋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제가 기쁘게 살자 그러지만 기쁘게 사는 거나 사랑한다는 거나 불교의 자비심이나 그 다음에 평화라든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살아보면은 기쁘게 살면 좋은 이유가 몸에 병이 없다니까요. 기쁘게 살면 병이 없어요. 스님들이 산속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기쁜 파장만 보내니까 속세 살다가 힘드니까 스님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내주세요.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덕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영주의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어쩌면 앞에 계신 우리 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에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다소 우리가 안 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하는데 주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영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 영주에서 많은 사업들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인가 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했는가 하면은 그 도시 주택 개량 사업인가 그런 것들부터 거리 이렇게 사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 하다가 2014년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갖다 하게 됐어요. 도시 재생 사업을 그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또 뭐가 또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근대 건축 문화 거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대 건축 문화 거리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모으고 왜 옛날 자료들을 모으는가 하면은 옛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해야 거기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이런 동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자꾸 모으게 됩니다. 혹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혹시 뭐 없나 하면 사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세요. 자, 이 앞에 사진이 어딘지는 알겠죠? 저 앞에 사진. 영주 사진은 영주 사진인데 몇 년도 사진인가 하면 1937년 사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영주에 1937년에 영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3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중앙선 노선이 확정되는 해가 1937년이래요. 그게 지금은 중앙선인데 일본에 중앙선이라는 철도가 있대.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그걸 중앙선이라 안 하고 경경선이라고 그랬어요.
경성에서 경주까지 그래 경경선 이래가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해방되면서 다시 우리가 중앙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 뭐 우리가 저게 철도가 어련히 영주를 지나가겠지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큰 저게 그 싸움이 벌어졌대요. 서로 이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어디하고 붙었는가 하면은 영주가 예천하고 붙었어요. 막 그 193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막 그 서울에 로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하면서 서로 유치 막 작전을 펼쳐가지고 영주로 결정이 됐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1937년 중앙선이 영주로 통과되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저 아마 그 철도가 지나가는 어떤 그 어디에서 영주 시가지를 찍은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앞이 훤하잖아요. 들판인데 이 들판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위치가 옛날 영주역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가 그러니까 영주역 앞에 옛날 영주역 앞에 가면 지금 먼저 건물이 쫙 들어서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논바닥이었죠. 저도 저게 그 후생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후생시장 건물이 꼭 뭐 일본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 아니고 1955년에 지은 건물이다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후생시장 자리가 지금 현재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후생시장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지었는데 왜 일본 건물처럼 되는가 하면은 그때 배운 기술자들이 전부 다가 일본에서 배운 기술자들이라 나와서 그렇게 그 건물도 일본 건물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상가님 지도가 요거는 저게 그 1941년에 일본 사람들이 영주 시가지를 그려놨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모습하고 원도심은 똑같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복로, 번영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영주역이죠. 요 앞에 영주로, 그 다음에 중앙통, 뭐 똑같습니다. 그때 모습이 아직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사진 이게 어딜까요? 요거는 1914년 사진입니다. 1914년 사진. 예? 어디에요? 불바우 뒤편이래요. 예, 여기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하면은 이게 그 구성공원이잖아요, 그죠? 구성공원인데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통이잖아요. 중앙통 내려오는데 한 요쯤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위에 뭐가 없어요? 구성공원 위에 뭐가 있는데 지금은? 예, 정자 이름 뭐죠? 그 정자 이름이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항로. 근데 가항로 정자가 1914년 사진이 없어요. 이때는 가항로 정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영주국민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영주국민학교가 옛날에 원래 관아토거든요. 영주 관아. 그래서 관아토 들어가는 문이랬어요. 근데 이 가항로를 옮긴 게 1918년에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 수비대가 들어와가지고 뭐하고 영초등학교를 뭐 짓고 일하다 보니까 건물 목재를 뜯어가지고 밑에 다 적혀놨는데 영주의 유주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정자를 구성공 위에서 갖다 놓고 짓다 이러더라고요. 다시 옛날에는 나무니까 뜯었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조립을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했다 이러더라고요. 요게 그거고 여기서 보면은 요 안에 요 집이 보이죠. 요 집. 요 집이 뭔가 하면은 지금 저게 그 폭포 위에다가 지금 옮겨 지어놨어요. 뭘까요?
고택은 고택인데 그렇죠. 삼판서 고택이 원래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수해 나가지고 비가 그냥 막 확 덮어보니까 그래도 물이 빠지기는 그대로 주저앉아 내려앉아 버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요 자리에 지하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옮겨다가 그것도 한 5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옮겨 지놓으니까 요새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고 단지 예전에 영주에 정도전이라는 큰 인물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살던 집이 요랬다 하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흐릿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 어딜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게 어딜까요? 예. 예? 어디요? 모르겠죠. 뭐 지금 여기 앞에 뭐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고 이러니까 그죠? 참 오래된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100년 전의 사진이니까. 여기가 아마 요 사진을 지금 제1고등학교 뒷산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지금 그 앞에 지금 저기 그 아파트가 몇 개가 들어섰지 않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도화동 그쪽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저쪽 풍기서 넘어오는 길이 보이지 않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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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그쪽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제1고등학교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위치가 요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물론 다 찍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찍었을까요? 다 저들의 목적이 다 있어요.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생각하면서 이런 걸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같이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죠. 바로 요 옆에 있는 마의 삼존불이고 지금 이거는 눈바닥에 있다가 이거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안양원에 가 있는가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옛날 저게 그 도서관 있죠 그죠? 옛날 저게 도서관 세무서 옆에 거기 있습니다. 요게 여기 있다가 어디로 저게 그 영주초등학교 앞으로 갔다가 지금 저게 그 지금 도서관 그 저게 자리 그리도 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게 이렇게 방치가 된 거는 사실 요새 와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전에는 어려울 때 참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하면 야 부지런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도 막 여기저기 방치가 되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너희들은 문화재도 가치도 모르는 놈들이야 하면서 또 막 우리한테 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우격 따짐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참 기죽이곤 그렇게 했었죠. 요거는 자 1950년대로 옵니다. 1950년대로 왔는데 어딜까요? 요게 무슨 교회일까요? 잘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맞으면 거의 없더라. 1950년대입니다. 제일교회 아닙니다. 요 보세요. 제일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군청 자리인데 여기가 군청이래요. 예, 여기가 군청인데 제일교회는 저기 있어야 되죠. 여기 서천인데 여기가 극장이 보이죠. 이게 영주극장인가? 그럼 여기 어딜까요? 예, 거의 다 동산교회라고 하시는데 제가 동산교회 가가지고 아무리 맞춰도 안 되더라고요. 예, 이쪽에 제일교회가 있고요. 동산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영주여고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침례교회 있죠. 그겁니다. 여기.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영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1950년대 보면은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면 여기가 시내고요. 여기가 시내고 여기가 남산들 지금 저기 그 어디로 그 저기 역 앞에 그 저기 그 신영주 들입니다. 그 무렵에 한번 비가 맞아서 범람을 했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넓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이 물길을 그대로 쭉 이래 뚫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 뚫린 물길이 돼요. 이게 70년대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신용주를 딱 이렇게 휘감아 흐르던 그 물길이 이제 그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길이라고 해봐야 안동통로, 봉화통로, 풍기통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큰 길이. 근데 그 뒤에 돼가지고 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빨간 선은 뭔가 하면 철도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 나가죠. 여기에서 처음에는 철도가 이렇게 가던 철도가 지금 철도가 또 이렇게 73년도에 철도가 이렇게 완전히 이전하게 되죠. 그런데 수해가 끝나고 수해 복구 작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이 벌써 그때 설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수해 복구하고 난 뒤에 보니까 벌써 옆에 뚝이 벌써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열차 노선을 갖다가 수해 복구를 하면서 역을 옮긴다는 게 벌써 계획이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지금 여기도 변화된 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 건너편까지 시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요 안에 다 살았어요. 요 안에 다 살다가 역 옮기고 난 다음에 역 옮기고 그 다음에 영주시 옮기고 뭐 옮기고 제조창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만들어지고 전부 어디 만들었습니까? 여기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주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원래 영주는 완전히 뭐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젊은 아들 있어 없어요? 젊은 아들 신영주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또 뭐가 됩니까? 2021세기 와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또 시가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물 건너에 택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사실 택지만 조성이 되면 됐는데 택지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조성이 됐어요? 오만 가게가 그거 다 생기잖아요. 오만 식당, 가게 뭐 그쪽에 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 안이 원도심이 텅텅 비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그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가 그 말 그대로 재생입니다. 그런데 그 관에서 재생을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 재생시켜준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그 변화되어 나가는 영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주의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 중에서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주 시가지 변화 중에서 철도 변화, 그다음 서천 물길의 변화 말고 그만큼 변화되어 나가는 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도 역시 물길의 변화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원당천이 원당로로 바뀌죠. 그게 1982년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당천 물길을 저 뒤편으로 돌려버리니까 여기 이 앞에 아주 뭐 큰 길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졌죠. 이것도 영주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어떤 일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 가지가 적혀 있지만은 서천의 유리본 변화하고 서천교가 옛날 물길이 저기 다 아시겠지만 근데 영주 시집 오신 분들은
옛날 물길을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물길이 뭐에 되는가 하면은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 서천교에서 흘러내려오다가요. 그러다가 지금 영주동 주공 아파트 있죠. 영주동 주공 아파트로 앞으로 흘러가지고 내려오다가 구성공원 부딪혀가 오른쪽으로 떠가지고 역 앞까지 그대로 물이 쭉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전문대학 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가는 그게 옛날 물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시내 쪽으로 없이 바로 서천교에서 그대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가 그 물길 변화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물길 변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영주는 예전에 비만 많이 오면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걱정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서천교가 일단 밑에 그 노면이 높아요. 천정천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예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높아. 이것이 시가지 높이보다 천정천 그 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요. 뚝 때문에 안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소백산맥이 뺑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소백산에 내리는 물이 전부 어디로 모입니까? 영주로 싹 다 모여버려요. 갑자기 막 수량이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확 모여들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961년 7월 11일인가 그날 또 수량이 확 늘어나니까 뚝이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뚝 위로 다 넘어가지고 쫙 영주 시가지가 물속에 다 잠겼어요. 영주에 물이 찼던 높이가 상징적으로 어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수해 복구비인데요. 수해 복구비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분수대에 있어요. 분수대에 가보면은 소나무 그 사이에 보면 수해 복구비가 소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수해 복구비 높이가 다 있어요. 거기서 여러 번 내 보면은 위에 비석이 위에 보면 평평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까지 물이 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높이를 어떻게 재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죠. 그 높이를 왜 재서 저들이 그냥 세워놓고 수에 물이 이만큼 찼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 정확하게 쟀습니다. 왜 쟀는가 하면은 1961년 그 무렵에 강원도 탄강에서는 탄이 전부 늘어나왔습니까? 영주로 다 나왔잖아요. 아마 역 주변에 탄이 가리가리 쌓인 거는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게 역 주변에 탄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는 1980년대까지도 계속 쌓여 있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물이 꽉 차니까 영주의 시가지를 덮은 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물이 싹 빠지니까 물이 뒤왔던 데하고 물이 안 들어왔던 데하고 선이 쫙 가는 거. 밑에는 바로 그냥 새까맣고 위에는 하얗고. 그 바로 분수대 바로 옆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영주극장이 있었어요. 영주극장 벽을 보니까 그대로 쫙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높이를 가지고 해서 수해 복구를 세워 높이를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옛날 사진 또 하나 보여줄게요. 요 사진이 뭔가 하면은 요게 지금 옛날에 이렇게 지났다가 요게 영주군청을 갖다가 지금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주군청을 새로 짓기 이전에 지금 시의회 곡입니다. 시의회 자리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헌병대가 있었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나오네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영주초등학교가 있고 군청이 있고 여기가 헌병대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길은 지금 모습이나 옛날 모습이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지도를 갖다가 한번 쭉 그냥 봤어요. 1954년 지도 물길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54년, 63, 74년. 요거는 63년도때 물길에 똑같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측량하고 난 뒤에 지도를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측량했는 대로 사진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위성 사진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택지 조성되는 게 나오죠. 2016년에 사진을 보니까 택지 개발된 게 지도에 다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변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시가지 변화가 참 많이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그죠? 뭔가 하면 영주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쯤일 것 같아요? 영주 인구가 아마 18만이 넘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무렵이 되겠죠. 1980년대. 1981년에 영주시가 승격이 돼요. 영주시 승격이 될 때 같은 해 우리랑 같이 시가 된 중에서 어떤 데가 있는가 하면 창원시도 영주시랑 같이 시가 됐어요. 동해시도 영주랑 같이 됐고 제천 뭐리 같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영주만 제자리 걸음을 갖다고 딴 데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1980년대 8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부 다가 여기 계신 어른들 신혼살림 차려놓을 무렵 아있기 그죠? 신혼살림 시작할 때 독채에서 바로 시작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거의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안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옆에다 이렇게 이상의 방칸 부엌 하나 달아내 놓은 데다가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한 친구들,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간 요 안에서 전부 다가 18만이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영주는 더 커졌는데 인구는 반밖에 안 되니까 참 이상하지, 그죠? 그런 어떤 것을. 그렇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고층이라도 있었습니까? 고층 빌딩이 처음 들어선 게 1990년인가? 강변 1차 거기에 들어선 게 1990년인가 91년인가 제가 거기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때 뭐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위로 사는데 그때는 그런 고층 빌딩도 없는데 18만이라는 인구가 요 안에서 복잡거리면서 다 살고 있었었죠. 그죠? 아, 이거 멋있다. 그죠? 이분은 아마 연세가 지금 100살이 넘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예? 예, 아우, 진짜 잘하신다. 여기가 지금, 요 위치가 삼양정비공장이에요. 아, 있습니까? 한 개가 있구나. 예. 여기가, 저기 세무사거리에 있는 삼양정비공장이고요. 요쯤이 세무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민회관, 주공아파트, 여기 강변, 동진. 그래 보면 돼요. 요게 구성공원이고, 요게 봉성대. 이게 여기가 동구대, 서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뭐 마야진 여기가 쪽박소라고 얘기를 했죠. 예. 저를 여기서 뱃놀이도 하고 이랬대요. 겨울에 이렇게 이 사진은 영주에서는 굉장히 조금 흔한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풍경은 옛날 풍경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그런데 풍경은 그때만 못해도 옛날에는 그만큼 더 어려웠었겠지, 그죠? 지금 요게 이제 폭파시키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삼판소고 때 옮겼는 자리가 여기고요. 요 건너편이 저게 뭡니까? 예술문화회가 까치올
예, 이렇게. 여기 뚝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나죠. 지금 여기를 폭파시킨 거예요. 그래가 사너리를 잘라가지고 직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물길이 많이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수해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위치 아시겠죠? 저기 그 숯불구이 거리 그 앞에가 여기 수해복구비가 나옵니다. 분수대에 있는 수해복구비입니다. 요 높이가 바로 그 물이 찼던 그 높이가 되죠.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원당로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가 흘렀습니까? 하천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원당로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하천이 흘러던 자리가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길로 바뀌었죠. 이게 영주를 변화시킨 굉장히 큰 어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변화된 어떤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73년도에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79년인가 그때 모인 인파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걸 갖다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뚝을 갖다가 낮췄어요. 뚝을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마 구획 정리를 하면서 뭔가가 발표가 나면서 여기에서 주변에 땅도 뭐 이렇게 추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나. 구획 정리를 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아마 이때 제대로 한 사람은 영주 부자가 됐을 거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영주 철도 넣는 이야기를 한번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관사골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옛날에 관사골 흙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관사골에서 철도 그 한강에 가면은 왜 레일 위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일을 깔고 관사골의 흙을 긁어가지고 저 뚝을 만드는데 시가지 한번 통과한 뚝을 만드는데 근력을 가지고 긁어냈었대요. 그러니까 시가지 뚝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죠. 그래 하니까 저절로 관사골이 뭐가 됩니까? 평탄화 작업이 싹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짓습니까? 철도 관사를 거기다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주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뚝을 갖다 이렇게 다 쌓았어요. 뚝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갈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위에 막 이제 돌을 갖다가 깨가지고 깔아야 되는데 돌을 어디 가져오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구성공원 있잖아요. 구성공원이 옛날에 뭐니까 구산 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구성이잖아요. 구성하는 게 구산 산성의 준말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이었으면은 성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 뭐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잖아요. 그 성벽을 헐어가 그거 다 깨가지고 자갈 깔았다. 이번에 세로 중앙선도 폈잖아요. 세로 중앙선을 저서부터 여기까지 놓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세로 중앙선을 갖다가 KTX 놓는 중앙선 철길을 만든다라고 발표된 게 2011년이었는데 딱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랬는데 옛날 중앙선 얼마 만에 다 놓은지 압니까? 아까 1937년 사진 찍었잖아요. 그때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중앙선이 개통이 되는 게 1942년에 개통입니다. 공사 시작하니 4년 만에 개통을 다 했어요. 요즘처럼 장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장비 하나 없는데 그럼 누가 다 했는데요? 인력은 어떤 인력? 인력에 돈 줬을까요? 그냥 부역 이래가지고 그냥 한 집에 너들 집은 몇 명, 너들 집에 몇 명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역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참 그 속에서 이 안에서 정말 연 2만 명이 동원이 됐다 하던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철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도가 73년 이전에 나가고 나니까
역시 원도심이 또 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이동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근대역사 문화거리입니다. 근대역사 문화거리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5개가 한꺼번에 지정이 됐어요. 제1교회하고 풍국정미소, 영광이발관, 이석강 고택, 철도관사 이 5군데가 근대 그 건축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 재생이나 다른 거하고 달리 굉장히 엄격해요. 주관단체가 어딘가 하면은 문화재청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관리하는 게 문화재청이에요. 근데 문화재청은 뭔가 하면은 엄격하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일을 진행하는데 벌써 지정이 된 지 벌써 3년인데 이제 올해 설계가 원래 좀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공사가 된다 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변화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화재청에서 하니까 기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거하고 같은 어떤 시기에 지정이 된 게 바로 영주에 있는 근대역사 문화거리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근대 유산이나 어떤 유산이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줄 만한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이렇게 지적이 됐고 이런 걸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철도관사 참 잘 짓어요. 가보면은 지금 벌써 이거 진지가 40년 지났는 게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벌써 80년 되나 그래 되는데 아직까지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야무지게 잘 짓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석강 고택 이거는 원래 원 건물은 조선 그 명종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의 건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도 못 되고요. 조금 보존이 잘 됐으면은 이거는 근대 건축이 아니라 고건축으로 지정이 돼야 될 어떤 것인데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것을 착안했는가 근대를 지나면서 이 건물들을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학생들 자취방으로 활용한다라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 이걸 갖다 근대 건축의 모습으로 많이 변형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정은 일단 받았는데 옛날 건축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더라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영광 일반관은 요거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이발 기구들이나 등등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정이 된 생활사적 측면에서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국정미소가 이제 사실 영주에 더 큰 정미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미소 중에서 제일 큰 게 풍국정미소죠. 물론 저쪽에 그 동창산업이 아직까지 더 크지만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풍국정미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는 외지사람도 오면 전부 다 벌립니다. 야 하고 이렇게. 야. 그 1957년에 완공을 했는가 뭐 그럴지 싶은데 이것이 이제 그 하면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근데 사람들이 등짐 지고 질렀던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한번 살펴보면서 좋은 어떤 관심을 서로 가져주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구성공원의 구성산성에 성벽을 허물어내고 남아있는 일부입니다. 일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보면은. 근데 성벽의 돌의 모습이 다 다르죠. 다 다른 거는 요거는
삼국시대, 요거는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빨리 성의 원래 모습으로 환원을 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영주문화파주소인데요. 옛날 경찰서 민원실 하던 자리입니다. 경찰실 민원실 하던 자리인데 아무튼 지나시다가 뭐 이렇게 들려주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